보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투고할까나? 그저 보잘것없는 직장인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짤막한 이야기들을 쓰는 게 좋아서 무서운 이야기를 투고할 수 있는 어느 사이트에 등록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시간이 없어 여러 이야기꾼들이 올린 이야기를 그냥 읽기만 했는데 재택근무가 되어 출퇴근 시간이 사라진 것, 재택근무로 중간에 땡땡이 치며 글을 써서 올리게 되었다. 올린 이야기들은 친구나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나 내 자신의 경험, 아예 창작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전에는 내 경험담 같은 형식으로 창작물을 올렸다. 투고한 그 이야기는 요약하자면 어느 직장인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전철에 올라탄 후 창문에 비추인 자기 뒤에 모르는 여자의 귀신이 있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시작하여 전철에서 내린 뒤에도 그 귀신은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아파트에서 그 여자 귀신에게 죽음을 당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를 올린 다음 날은 출근하는 날이었다. 최근에는 코로나도 안정되고 회사에 나가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 전에 풀타임 출근으로 돌아간다면 무서운 이야기를 올릴 시간도 좀처럼 없겠지만 회사에서는 본인 사정에 맞춰 재택과 출근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아직 당장은 어떻게든 될 것 같다. 그 와중에 출근을 하게 됐는데 술집 시간 단축도 해제된 것도 있고 해서 가끔씩만 얼굴을 마주쳤던 친한 동료와 귀갓길에 한잔하게 되었다.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이야기가 불타올라 신나게 마시다 보니 순식간에 시간은 흐르고 다음날은 재택근무라 마음이 편해 어느새 막차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간다. 평일 밤인데다 얼큰해진 나는 별 문제 없이 역으로 뛰어들었다. 반대 방향의 전철을 타는 동료와 개찰구에서 헤어지고 계단을 종종 걸음으로 뛰어오르자 막차가 도착했다. 같은 차량에는 10명 정도밖에는 없어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현격히 적었다. 어쨌든 막차를 탈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무리 재택이라곤 해도 첫 차를 타고 돌아간다는 건 역시 힘들다. 의자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푹 쉬고 나서 위도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SNS나 문자를 체크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무서운 이야기 투고 사이트에서 어제 올린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답글이 달려있다는 알림이 있었다. 스스로가 올린 이야기에 아무튼 반응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기쁘다. 서둘러 답글을 열어본다. 하트마크만이 답글란에 달려있다. 뭐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답글을 쓴 사람을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전혀 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고 프로필을 봐도 과거에 답글을 단 흔적이 없이 딱 하트마크 하나뿐이다. 이 하나를 달기 위해 일부러 계정을 만든 건가? 아니면 만든 계정으로 우연히 처음 본 게 이 게시물인가? 어쨌든 하트마크라면 부정적인 댓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장을 달까 생각하면서 폰에서 얼굴을 들어보니 깜깜한 정면 유리 너머로 늦은 밤으로 인해 드문드문해진 바깥의 불빛이 마치 별똥별처럼 차례차례 옆으로 흘러간다. 에? 그 유리창에 비치는 내 모습에 문득 이질감을 느껴 흘러가는 불빛에 맞췄던 초점이 차창에 비추인 내 모습으로 옮긴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온다. 좌석에 앉아있는 내 어깨 위에는 머리가 긴 여자의 얼굴이 올려져 있다. 어깨에 턱을 괴고 있다는 표현이라면 맞을지 모르겠다. 창백하고 마른 그 얼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눈동자가 이상하게 작고 흘긴 눈으로 내 얼굴을 보고 있다. 원래 나는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데 이 여자의 몸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설마 얼굴만?
신경을 내 얼굴 옆으로 집중시키자 뭔가가 거기에 있는 느낌이 든다. 조심조심 고개를 돌려 직접 내 어깨를 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내 앞으로 흘러내려 가슴 언저리로 내려와 있을 텐데 그것도 보이지 않았다. 술에 취한 데다 환각인 건가? 아니면 주구장창 무서운 이야기만 생각했던 것에서 오는 환각인가? 항상 무서운 이야기로 귀신이나 괴물 이야기를 쓰는 것 때문에 환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한 번 더 창문을 바라보자 여자는 유리창에 비치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치익하고 웃는다. 황급히 좌석에서 튕겨오르듯 일어섰다. 다른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나를 바라본다. 문 근처로 이동해 지금까지 앉아있던 좌석을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까지 여자가 비치던 반대편 차창을 봐도 빈 좌석만 비쳐 보일 뿐이었다. 도대체 지금 그 여자는 뭐였을까? 귀신인가? 아니면 뭔가 요괴 같은 건가? 그게 아니면 눈의 착각이었던 건가? 그러나 다소 안도한 것도 잠시 유리로 눈을 옮기자 내 등에 또렷하게 그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턱을 내 어깨에 올리고 양팔로 어깨를 감싸고 양다리를 내 몸통에 감아 등에 붙이고 있다. 하지만 무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그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굳어버린다. 뭐야 이거 뭐냐고? 머릿속에서 같은 말만 반복된다. 이거 뭐냐고? 달리는 전철에서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승객들의 눈을 신경 쓴 건지 나도 모르게 차창을 보지 않도록 눈을 깔고 계속 그대로 빨리 사라지라고 기도하며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전철이 하차역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뛰어내려 개찰구로 향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귓가에 뭔가 기척이 나서 어쩔 수가 없다. 개찰구를 빠져나왔을 때 옆에 있는 영무원 초소로 눈을 돌렸다. 초소 창문에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내 모습이 비친다. 그 등 뒤에는 여전히 여자가 들러붙어 있다. 다시 소리를 지르며 서둘러 빠져나와 아파트로 뛰어간다. 영무원이 불러세우지 않은 것은 영무원에게도 등 뒤의 여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서 문득 생각이 난다. 이건 어제 내가 투고한 무서운 이야기와 완전히 똑같은 전개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썼을 때 나라면 이렇게 행동했겠지라는 상상을 하며 썼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으로 내가 무의식 속에서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도 아무런 이상함은 없다. 하지만 이 등 뒤의 여자도 올린 이야기하고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내가 만든 이야기. 현실일 리가 없다. 그렇지만 이대로 아파트로 돌아간다면 그 이야기대로 여자에게 죽임을 당해버리는 것일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아파트로 곧장 돌아갈 배짱은 없고 그렇다고 등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간다 해도 소용이 없다. 적어도 이 여자를 이대로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 것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 울 것 같은 기분이 되어 우선 아파트로 가는 길을 벗어나 한밤중이라 인적이 없는 역전 상점가로 들어갔다. 올린 이야기에서는 역을 나온으로는 바로 아파트 장면이 나오고 역에서 아파트까지의 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중에 어디를 들르더라도 올린 이야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아파트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위험해지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곤 해도 무서운 건 역시 무섭다. 사라지길 기도하면서
이미 닫은 가게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여전히 여자는 등 뒤에 붙어있는 채이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올린 이야기대로 된다니 무슨.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빠져나갈 만한 힌트는 없을까? 필사적으로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는다. 그냥 생각만 하고 말걸 하고 후회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꿈이라면 어서 깨라고 질끈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떠봤지만 여전히 여자는 존재하고 창에 비친 얼굴은 나를 보며 웃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그 이야기를 쓰고 사이트에 올림으로 내가 만들어낸 괴이인 건 아닐까. 그때 문득 그 한 이모티콘이 떠오른다. 하트. 그게 그 투고에 반응한 이 등 뒤에 붙은 요상한 것의 의지? 말하자면 동의? 공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황급히 상의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고 무서운 이야기 투고 사이트에 접속하고 어제 내가 올린 이야기를 연다. 물론 다시 읽지는 않는다. 화면에 내가 올린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고 중앙에 파란색으로 내용 수정, 그리고 갈색으로 삭제 버튼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갈등이 생긴다. 이대로 손쉽게 삭제할 것인가? 내용 수정으로 아무 일도 없이 여자가 사라지는 것으로 고칠까? 어떻게 할까? 삭제하기보다는 내용 수정 쪽이 안전할 것 같다. 삭제해도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은 아무것도 단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러나 사이트에 붙어 사는 이 요상한 게 이 투고에 반응했다고 한다면 완전히 삭제하는 쪽이 확실할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목숨을 건 도박일지도 모른다.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삭제는 나중에도 할 수 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내용 수정 버튼을 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역을 나온 부분부터의 후반 부분을 삭제하고 상가 길가에 있는 사찰로 가서 참배를 드렸더니 여자는 사라지고 무사히 아파트로 돌아가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이야기를 다시 썼다. 그리고 투고 버튼을 누른 후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빠른 걸음으로 고친 이야기대로 절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 후 절의 정문을 지나려던 때 갑자기 차가운 뭔가가 목에 감기는 것을 느낀다. 그 감촉은 여자의 손이 틀림없다. 서둘러 내 목에 손을 가져갔지만 내 손가락은 자기의 목을 쓰다듬을 뿐 그 여자의 손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러자 그 손은 갑자기 엄청난 힘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쓰지 않았다. 그러나 절에 참배한다면 이 여자는 사라질 것이다. 그것만 믿고 기이듯이 본당 앞에 다다르자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합장을 하며 등 뒤의 여자가 어디로 사라지길 필사적으로 빌었다. 서서히 의식이 희미해진다. 이젠 끝이다 싶은 순간 목을 조르던 감촉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아까까지 귓가에 느끼던 기척이 싹 사라진다. 없어진 것인가? 목을 조르던 손이 없어지고 다시 돌아온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위를 둘러봤는데 경내에는 조용한 채 아무 일도 없어 보인다. 서둘러 경내를 나와 상가거리를 돌아온 후 가장 가까운 가게 유리창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니 그곳에는 여자의 모습은 없었다. 남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보았다.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다. 됐다. 정답이었다. 나도 모르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든다. 그리고 다시 올린 글에 답글란을 보니 삭제되었는지 그 하트마크가 없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일단 무사하게 됐지만 결국 그 귀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서운 이야기 투고 사이트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움트고 사는 잠룡일까? 픽션, 논픽션 상관없이 이런 방대한 양의 무서운 이야기가 모여 있다면 뭐가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니면 사이트와는 관계없이 내 자신이 만들어낸 괴이였던 것일까? 이 일을 겪고 나서 배드엔딩 글은 무서워서 올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게시물에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을 받으면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가슴이 두근거리게 된다. 가벼운 후유증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그럼 글을 쓰지 않으면 되잖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좀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쉬운 점. 어째서 마지막 부분을 다시 쓸 때 1등 당첨된 복권을 주었다 라고 쓰지 않았던가. 정말 아까워 죽겠다.